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여러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전투기 실전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5일 군당국에 따르면 KF-21 보라매는 2026년경 실전 배치하여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KF-21 보라매가 배치될 위치로 강릉 공군기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강릉 공군기지에는 1970년대부터 도입하여 운용 중인 F5 전투기가 있는데, 이 전투기들의 노후화로 인해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 가능한 빨리 퇴역시키기로 하였으며, 그로 인해 KF-21 보라매가 강릉 공군기지에서 운용하는 주력 기종이 될 예정입니다. KF-21 배치로 인해 강릉 공군기지에서 운용 중인 F5 전투기들은 수원 제10 전투기 행단으로 이동하여 재배치될 예정이며, 그 사이 강릉 공군기지에서는 KF-21 전투기에 걸맞는 대형화된 전체 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F-21 보라매가 배치될 강릉 공군기지는 제18 전투기 행단이 주둔해 있으며, 제18 전투기 행단 출신으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에는 수원시에 위치한 제10 전투기 행단 기지에서 대한민국 영공을 55년간 지키고 올해 6월 퇴역이 확정된 4대의 F4 팬텀 전투기가 국토순례 비행에 나섰습니다. 총 4대의 팬텀 전투기 중 한 대는 도입 당시 색상인 정글 무늬 도장을 하였고, 한 대는 과거에 사용했던 연회색 도장을 하였으며, 나머지 전투기 2대는 현재 사용 중인 진회색 도장을 하여 이번 국토순례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투기 측면에는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2024 문구를 새겨넣고 이번 비행에 나섰는데요. F4 팬텀 전투기 4대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상공을 비행하며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으며, 팬텀 전투기의 고향인 대구기지에서는 전투기들이 착륙하여 재급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KF-21 보라매 전투기 2대가 경남 사천공항에서 이륙하여 퇴역을 앞둔 F4 팬텀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였으며, 전남 고흥상공에서 KF-21 전투기 2대는 플레어를 사출하며 오랫동안 대한민국 영공을 지킨 선배 전투기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경남 사천공항으로 복귀했습니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21년 만인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 후, 그로부터 2년 후인 2024년 5월 8일 경남 사천공항을 이륙하여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인 A사를 통해 약 80km 거리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후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발사해 무인기 옆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는 방식으로 실사격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성공한 KF-21 보라매는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전투기가 됐는데요. 미티어 미사일은 200km 밖에 있는 표적을 맞출 수 있으며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램제트 모터가 장착된 중거리 미사일로 전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강력한 미사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또한 이번 테스트에는 적외선 영상 유도 미 추력 편향 조종 미사일인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하여 테스트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보라매는 이번 미사일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기존 운용 중인 전투기보다 빠르게 적기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A사 레이더와 해외에서 수입하여 장착하는 미사일의 통합체계도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테스트에서 KF-21의 압도적인 속도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음속의 약 2배에 달하는 속도, 마하 1.8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 속도는 시속 약 2200km로 기존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A-50 전투기와 F-35A보다 더 빠른 속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투기 운용 시 속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타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를 내며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앞으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KF-21 테스트의 만족스러운 결과는 앞으로 국산 전투기 수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한 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KF-21 개발 사업에 20% 지분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 정부 60%, 국내 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의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하기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당시 인도네시아는 개발비 20%를 부담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KF-21 C제기 한 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투기 48대를 추가 생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조 6천억 원 중 1조 원이 넘는 분담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일피 일미루던 대금 지급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는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KF-21 개발이 2026년에 끝나는데 8년이나 지나서 남은 분담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또한 개발 초기부터 함께 작업을 진행하던 인도네시아 개발진 중 일부가 KF-21 개발 자료를 USB에 담아 외부로 유출하려 했던 사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런 요청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게 하는 이유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로 양국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결과 방위사업청은 체계 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미납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 또한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에 납부할 분담금 1조 원 가량을 받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여 기존보다 전투기 개발 기술 이전 수준이 축소될 것이며 KF-21 C제기를 제공하는 부분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국 사정으로 한국에 지불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던 인도네시아가 2022년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해당 계약은 인도네시아의 현 국방부 장관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에 들어간 총액은 약 11조 원으로 우리나라에 지급하지 않은 분담금 1조 원의 11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로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와 맺은 KF-21 전투기 개발 및 도입 사업에서 손을 떼고 프랑스 정부와 손을 잡는 것은 아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미지급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기분 좋은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는데요. 이번 KF-21 보라매의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화 시스템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사가 유럽으로 수출된다는 소식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할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사를 개발하였는데요. 한화 시스템은 유럽의 대표적 항공우주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용 A사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계약에 따라 한화 시스템은 레오나르도사의 A사 레이더에 핵심 장치를 수출 공급하며 양사는 해외 수출용 경공격기 A사 레이더를 공동 개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수출 공급하는 안테나는 A사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로 항공기용 A사 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눈 역할을 하는 A사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최첨단 레이더로 기계식 레이더보다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어 기존 전투기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교체해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화 시스템은 최근 수출이 확대 중인 천궁2와 같은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용 다기능 레이더처럼 미래에는 항공기용 A사 레이더 또한 한화 시스템의 수출 효자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레오나르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A사 레이더의 핵심 장치 및 완제품을 개발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하여 중동과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3월 19일 KF-21 C제 5호기가 사천공항을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하여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 시대 전투기가 보유해야 할 필수 기능으로 KF-21의 작전 반경 및 운용 시간을 확장시켜 원거리 임무 능력 등 작전 효과 및 공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공중급유 작전은 급유기 뒤쪽에서 난기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KF-21의 조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급유기와의 연결과 분리가 안전하게 되는지 연료 이송 등 공중급유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비행 영역에서 실제 연료가 급유기로부터 KF-21에 이송되는 것을 빈틈없이 확인할 계획이며 2025년 3월 말까지 약 60여 회의 비행 테스트로
다양한 고도와 속도에서 공중급유 능력 검증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중급유 작전에 투입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에어버스의 KC-330 시그너스는 2015년 대한민국 공군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인 KCX 사업에서 보잉의 KC-46과 경쟁 끝에 확정된 기종으로 2019년까지 총 4대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는 여객기로 사용하는 A330-200 기종을 기반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공중급유 작전 외에도 투입할 수 있는 다목적성을 갖춘 뛰어난 기체인데요. 시그너스의 공중급유 작전 외 가장 대표적인 작전 수행으로는 이라크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2대의 시그너스를 투입하여 290여 명의 교민과 현지 근로자를 이송한 작전. 2023년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현지에서 체류 중인 교민 및 여행자 163명과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을 태워 서울 공항으로 귀환한 작전이 있습니다. 위 작전들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와 공군의 활약이 세계로 알려졌으며 자국민을 구출해준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하는 해외 네티즌들의 글이 쇄도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KF-21 전투기에 장착한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대신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2038년까지 총 1조 5천여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되면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테스트 장면을 모아보았습니다. KF-21의 멋진 모습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응원 댓글 적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